작년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이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한 바로 다음 날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합니다. 꼭 1년 전 오늘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지만 왜 이날이었을까 따져보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속내가 읽힙니다. 볼턴의 회고록만 봐도 아베 총리가 북미 관계 개선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언행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런 아베의 일본과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가 설정 가능하고 설정해야 할까요? 먼저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차오르던 그 시기 아베는 뭘 했는지 박진주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되자 일본이 급히 요청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完全検証可能可逆的な方法での核・ミサイルの廃棄に向けて大統領とともに認識を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 볼턴은 회고록에서 이때 아베가 북한은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압도적 군사 위협을 가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자신의 지론과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의 기대와 달리 한반도 종전선언에 큰 기대를 내비칩니다. 축복이란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to the war, and they have my blessing on that. They would certainly have my blessing.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한 차례 취소됩니다. 그러자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아베 총리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尊重し、支持します。核ミサイル問題、そして何よりも重要な拉致問題が実質的に前進する。 그런데 북미 회담 일정이 6월 12일 싱가포르로 다시 잡힙니다. 6월 7일 아베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다시 대북 제재를 강조합니다. 다음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려 트럼프를 만나는데도 하루를 못 기다린 겁니다. 일본의 보수로 봐서는 거의 악몽 상황이거든요. 남북이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끼어드는 것은 아베 수상으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실은 저지하고 싶은 그런 최악의 상황인 거죠. 볼턴의 회고에 따르면 워싱턴에 온 아베는 트럼프에게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다며 거칠고 약삭빠른 북한에 양보를 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런 여파에선지 결국 싱가포르 회담 공동성명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은 아예 결렬됐습니다. 安易な譲歩を行わず具体的な行動を促していくそのトランプ大統領の決断を日本は全面的に支持いたします。 볼턴은 이때 아베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트럼프를 치켜 세웠다고 기억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아베는 트럼프를 국빈으로 초대해 3박 4일 동안 극진히 대접하며 미일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아베의 북미 간질이 얼만큼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볼턴 스스로 한반도 정책에 온갖 회방을 놓은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고 그리고 일본을 든든한 동맹으로 생각했다는 점은 회고록에 일관된 주제입니다. 미일 협력 구도 속에서 특히 볼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방해하고 있었던 일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수록 강화되는 미일 보수 동맹. 볼턴의 회고록은 이런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